자, 오늘은 해왕고 작년도 기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이 x가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서 2가 되겠고 x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되겠고요. 아래쪽 부등식 풀어주면 x가 3보다 작다 나오죠. 얘 넘기고 넘어가니까 두 놈의 공통범위는 1 이상 3 미만이 될 테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2번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라 그랬으니까 3분 A, B의 길이가 5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A, B의 길이의 제곱이 25가 될 건데 실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해 보면 X좌표의 차이의 제곱과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순간 16하고 더해서 25가 되니까 얘가 이제 9가 되겠고 그럼 a 플러스 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문제에서는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a의 값은 여기 3일 때 2가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입니다. 주어진 직선에 수직이 되게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역수값이어야 될 테니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시면 되겠고 2,4를 지나간다 라고 그랬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바로 써버리시면 되겠죠.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플러스 5가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4번에서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가운데 걸 찾아보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개수의 합이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니 얘는 x-1을 저변이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1, 1, 3,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의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이어서 해보면 x의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 뒤쪽의 인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0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일단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 근이 1하고 마이너스 5하고 2가 될 건데 크기 순으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제일 큰 거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찾고자 했던 베타의 값은 1 해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자, 넘어가서 5번 한번 보시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어서 a, 7을 대입해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보면 기울기가 4분의 10이니까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 되겠고 2,9를 지나간다 했으니 3x의 플러스 3이 되겠죠. 얘가 a, 7을 지나가는 거니까 3a 플러스 3의 값이 7이 되겠고 a의 값은 3분의 4가 되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입니다. 역시나 연립부등식인데 1번하고 난이도가 비슷하죠. 일단 위에 있는 거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4까지가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x 플러스 3의 x 빼기 1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혹은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랑 겹치지는 않을 거고 1보다 크면서 x가 4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공통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정수값이 2하고 3하고 4가 될 테니까 다 더하시면 9가 정답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번.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1차고 2차예요. 그러면 1차식을 하나를 정리를 하셔서 3y 플러스 2로 놓고 얘를 아래쪽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대신에 얘를 제곱하면 9y제곱 플러스 3, 2, 6이 12의 y 플러스 4에다가 3y제곱을 더하고 a를 빼면 0이 되는 식이죠. 정리하시면 12의 y의 제곱 플러스 12의 y에 플러스 4 마이너스의 a가 0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오직 한 쌍의 애를 가지려면 x랑 y가 하나씩만 있어야 되겠죠.
x랑 y가 하나씩만 있으려면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죠?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보시면 4분의 d는 절반을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12에 4 마이너스 a 그리고 0이 되겠다. 그죠? 얘를 넘기시면 넘겨서 12로 약분했을 때 3하고 4 마이너스 a가 같으면 되니까 a 값이 1인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8번 갈게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됐네요. 그러면 그림을 대강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가 90도가 되면서 ABC가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의 전체 제곱은 BC 길이의 제곱하고 CA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겠죠. 그럼 AB의 제곱은 계산해 보시면 25에 25니까 50이 되겠고 BC의 제곱은 4칸이니까 16 플러스 K의 제곱 요만큼이 BC의 제곱이겠고요. 그 다음에 CA는 얘부터 얘까지인데 X좌표 차이가 한 칸에다가 Y좌표는 K-5 이거를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이어서 가봅시다. K제곱, K제곱 있으니까 이 K제곱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0K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25, 26, 26하고 16을 더하니까 42가 돼요. 그죠? 50을 우변으로 데리고 오면 이 K제곱 마이너스 10K의 마이너스 8이 0이 될 거고 2로 나눠주시면 K의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다. 그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모든 실수 K 값의 곱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할게요. x 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했는데 저걸 구해달래요. 일단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의 3승이 1이 되겠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건데 오메가를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면 연속하게 3개를 더해주면 0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부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지수가 연속되게 3개 더하면 0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2024라는 숫자는 지금 자릿수의 합이 8이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의 1승부터 오메가의 2024제곱까지 더하게 되면 3개씩 묶었을 때 0이니까 뒤에서 2022개를 날리고 얘네 둘만 남겠죠? 근데 여기서 얘네 3개 더한 게 0이었으니까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게 쉬운 문제죠? 10번 문제.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2i인데 a랑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실수계수의 3차 방정식이야. 그럼 1 플러스 2i가 근이면 당연히 1 빼기 2i도 역시나 근이 되겠죠. 나머지 하나의 근은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알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결정된 계수가 11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11을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대로 가고 2개씩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5가 되겠고 얘네 둘이 곱했을 때 2알파 i 얘네 둘이 곱했을 때 2알파 i는 지워질 거니까 결국 알파가 2개가 더해지게 되겠죠. 6이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알파 값이 3인 것도 찾았어. 그럼 마지막에 a랑 b를 찾자 했으니까 다시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시면 마이너스 a는 세근의 합이 되겠고 2개 더하면 2가 되니까 5가 되죠.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5인 거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b가 되겠고 아까 이거 2개 곱한 게 5였으니까 15에서 b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얘에서 얘를 빼면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1번으로 갈게요. 11번. 아주 그림 그리느라 애를 먹었는데 지금 A 지점에 부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8km 떨어진 지점에서 수직으로 4만큼 올라가서 등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해가 이 해안선에 대해서 60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대요. 이때 등대와 배 사이, 그러니까 이 등대하고 이 배가 움직일 때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좌표 평면으로 올려야 될 것 같죠? 그럼 얘 좌표를 0,0이라고 두시면 8만큼 갔으니까 얘는 8,0이 되겠고
거기서 4만큼 올라갔으니까 등대의 좌표가 8,4가 되죠. 8,4. 그리고 얘가 지금 배가 움직일 때 이 뭐라고 하죠? 해안선에 대해서 60도를 이루고 가고 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60도, 즉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가. 근데 A라는 지점이 지금 원점이고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 얘가 이동하는 이 경로는 직선 Y는 루트 3의 X가 되겠죠. 루트 3의 X. 그럼 얼추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 여기에 있는 등대부터 얘가 이동하는 그 사이에 최단 거리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어달라 이 얘기가 되겠죠. 즉 루트 3x의 마이너스 y는 0하고 8,4 사이의 거리 d는 3과 1이니까 2분의 8하고 4를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울 건데 자, 8 루트 3의 마이너스 4요. 얘는 루트 16이고 얘는 루트 192가 되죠. 어쨌거나 이쪽이 더 크니까 절대값 안 씌워도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 루트 3 해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림에 비해 너무 빨리 끝나는 문제죠. 12번 x에 대한 2차 부등식에 해가 없고 싶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해보시면 x제곱에 4x가 넘어가니까 2배의 a-2의 x가 되겠고 플러스 25가 0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애를 편의상 f의 x라고 해보시면 저 fx가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0의 등호가 있으니까 0이 되는 순간도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즉 fx의 그래프는 x축과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태가 연출되어야 되겠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에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4분의 d는 a-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5가 되나요? 마이너스 25.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a-2의 제곱이 25보다 작은데 제곱해서 25보다 작으려면 절대값이 5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a-2 그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대칭이니까 굳이 절대값을 안 쓴 거예요. 그럼 이 식 더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3부터 a가 7까지가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그냥 한 줄 만에 끝나는 문제죠. 일단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인데 항상 직선을 보실 때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저 미지수의 값과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니까 항등식의 입장에서 x 플러스 y는 0이 되는 순간과 x 마이너스 5y에 플러스 12가 0이 되는 상황. 요거 두 개 봐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빼주면 6y 마이너스 12가 0이 되니까 y는 2가 되겠고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 직선은 k의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마이너스 2,1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럼 좌표 평면상의 그림을 나타내어 보면 마이너스 2,2가 한 요런 곳에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2,2가. 그러면 원점에서 얘를 지나가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지금 봐야 하는 거리가 이제 이 거리의 최소값이에요. 최대값. 만약에 다른 직선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간다 해볼게요. 수직으로. 그러면 여기 수직으로 지나가면 그냥 얘가 거리죠. 얘보다도 짧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러한 거리들이 계속 이제 변하고 있을 건데 그 거리가 언제 가장 멀어지냐 이 얘기가 되고 요 정해진 점과 내가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점을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이 연결된 선과
수직인 직선을 데려오시면 이 거리가 가장 멀어지겠죠. 그죠? 아니면 이거보다 항상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끝났네요. 원점부터 얘까지의 거리, 정답은 2루트 2 해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됩니다. 3번. 물론 이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서 1-k의 x, 마이너스의 k 플러스 5의 y, 플러스 12는 0이라고 두시고, 원점과 제 사이의 거리를 직접 재도 되겠죠. 그럼 거리를 d라고 합시다. 그럼 d는 루트의 이거 제곱이니까 k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5의 제곱, 이거 분해 원점과의 거리니까 0과 0을 대입하고 12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최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럼 이제 분모가 k에 따라서 변하는 값일 건데, 이 전체가 최대가 되고 분자가 고정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이 분모가 최소가 되어주면 되겠죠. 분모가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근호 안쪽에 있는 애가 역시나 최소가 되면 되는 거고, 이거는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꿔서 보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계산은 생략할게요. 어쨌거나 계산해서 최소값 구하고 루트 씌운 값으로 12를 나눠주면 같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14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가 10분의 루트 10이고 a와 b의 곱을 구해달래요. 그럼 일단 조건이 두 개 필요할 것 같은데, 교점 지난다 했고 거리 있으니까 교점 두 개, 조건 두 개로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ax 더하기 by 플러스 4 얘하고 0,0하고 거리 한번 재봅시다. 그럼 그 거리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0과 0을 대입해서 4가 되겠고, 그 값이 10분의 루트 10이란 이야기죠. 분자랑 분모를 루트 10으로 약분하게 되면 얘는 루트 10분의 1과 같아요. 근데 이거 분자가 4잖아요. 그지? 그럼 얘도 분자 분모에다가 4씩 곱해주게 되면 4 루트 10분의 4가 되겠네요. 얘네 둘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분모끼리 같아주면 되겠고, 제곱을 해서 비교하시면 결국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60이라는 조건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안 쓴 조건은 뭐냐? 쟤네 둘의 교점을 지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교점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두 배 합시다. 그럼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거하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그러면 아랫줄에서 윗줄을 빼주면 5y에 마이너스 10은 0이 되니까 교점의 y좌표는 2가 되겠다. 그죠? y가 2랍니다. 대입하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4가 되겠고, x의 값이 2가 되죠. 그러면 지금 교점의 좌표가 2,2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얘를 다시 저 직선에다가 대입시켜주면 2a 플러스 2b에 플러스 4가 0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면서 4 빼기 2ab가 되겠고, 그 값이 160이 돼야 되니까 요만큼이 156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 b의 값이 마이너스 78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5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이은 연장선 위에 있는 2, 4분면 위의 점 C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조건이 3AB와 2배의 BC가 같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비례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었으니까 AB 대 BC가 몇 대 몇이죠? 2대 3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 B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직선 있다 치고 여기 A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고 2대 3이 되게끔 이쪽 방향으로 C를 뻗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러면 A가 1,7이고 B가 4,8이에요. 그럼 이제 이 C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C는 선분 AB에, 자, 비율 잘 보셔야 돼. AB 대 BC가 2대 3이니까 요거랑 요거가 2대 3인 거죠. 그러면 선분 AB의 입장에서는 5대 3 외분점이 돼요. 5대 3. 5대 3 외분점이 되는 경우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두 번째, 지금은 A, B를 기준으로 C를 이쪽 방향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뻗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역시나 여기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어요. 해서 이만큼 왔는데 1로 3을 가는 게 아니라 절로 3을 돌아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럼 다시 얘도 이제 비율 따보면 요만큼이 2가 되고 이 전체가 3인 거죠. 그럼 여기 비율은 1일 거 아니야. 그럼 역시나 선분 A, B의 입장에서는 1대 3 외분점이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C가 선분 A, B에 몇 대면? 1대 3 외분점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거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둘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될 거냐면, C가 제 2사분면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은 이제 2사분면 위에 있지 않을 건데, 뭐 좌표를 직접 구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보자마자 이제 얘는 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보면 A에서 B에서 C로 같은 방향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1에서 4로 X 좌표가 증가했기 때문에 C의 X 좌표도 4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마찬가지 Y 좌표도 7에서 8로 증가했기 때문에 C의 Y 좌표는 8보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럼 얘는 X좌표가 4보다는 큰 애랑 Y좌표가 8보다 큰 애니까 1사분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실제로 좌표를 구해보시게 되면 2분의 17, 2분의 19가 돼서 어쨌거나 1사분면 위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얘도 지금 1대 3 외분이니까 내 외분점을 구해보시게 되면 이때는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3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계산은 생략할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직선 OA의 평행한 직선이면서 얘를 지나고 싶대요. 근데 직선 OA가 기울기가 7인 거니까 그대로 방정식을 써주시게 되면 7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3 요거 지난다 그랬죠. 그럼 대입해보시면 7x에다가 2분의 7과 2분의 13 더하니까 2분의 20 요게 되겠죠. 끝. 그럼 x절편과 y절편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는 x절편의 절대값인 7분의 10대로 오면 되겠고 높이는 y절편이 될 테니 5로 약분하시고 7분의 50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4번이겠죠. 16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4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fx는 0보다 작다의 해가 저렇게 주어졌어요. 확실한 거는 지금 방향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두 근의 사이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일단 fx는 이렇게 최고차 계수를 설정할 건데 방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a의 값이 지금 양수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청라고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의 경계값은 방정식으로 돌렸을 때의 실근이에요. 즉 2랑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전개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a의 x제곱 빼기 4로 전개가 됩니다. 조건 나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보라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ax의 제곱 그 다음에 2x 넘기시면 마이너스 2x에 빼기 4a 플러스 5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0보다 크대. 그럼 어쨌거나 지금 a라는 애가 양수인 걸 아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대강 유추해보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든가
아니면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접하거나까지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 2차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죠? 판별식 써보면 1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대로 전개해보시면 4a 제곱에 빼기 5a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이제 0보다 작죠.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4111 두시고 마이너스 깔면 되니까 결국엔 4분의 1 이상 a가 1 이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fx라는 이 창의 개수가 이걸 만족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f4인데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4를 대입해 보니까 16 빼기 4가 되면서 12a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의 범위가 필요한데 우린 a 값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12를 곱해 주시게 되면 3부터 12a가 12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최대, 너가 최소 빼면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겠죠. 자, 17번으로 갑니다. 사각형 ABCD가 저거를 만족시키는 XY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으로 찍어보죠.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인지가 되어야 돼요.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 있고 정수 조건을 준 부정방정식인 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식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x, y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괄호 만들어 주시고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x, y 한 개씩 찢으시고요. 전개하면서 저런 식이 나오면 돼. 그럼 플러스 x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y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전개했을 때 1이 하나 나오죠. 얘는 넘어가서 여기 있었는데 없었던 1까지 포함되면서 5라는 값으로 식을 변형시켜주면 되겠죠. 글씨가 왜 이래? 는 5가 된다. 그러면 x하고 y가 정수였기 때문에 얘도 정수, 얘도 정수값이에요. 그럼 정수끼리 곱해서 5가 된다는 이야기는 5가 소수니까 1하고 5가 되든가 5하고 1이 되든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되든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 되든가 이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구해야 되는 게 x, y니까 하나씩 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0,4가 나오겠고요. 여기서 4,0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나오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즉 이러한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에 찍어서 사각형을 만들자 그랬어요. 자 근데 보세요. 대강 표현을 해보면 넓은 데다가 대강 표현 한번 해봅시다. 대강 지금 0,4가 어디 있냐면 한 좀 부족하긴 한데 길을 반으로 줄여서 찍을게요. 0,4 여기 있을 겁니다. 4,0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한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직사각형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얘가 4,0이고 얘가 4,0이고 얘 0,4니까 얘네들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길이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죠. 얘부터 0,4까지의 기울기는 6분의 6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야. 그럼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지금 수직이죠. 그치? 수직.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도 수직이겠네요. 얘랑 얘 기울기 재보면 마이너스 4분의 4가 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수직이고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면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직사각형까지 보장이 된다고요. 직사각형까지. 그러면 지금 4,7을 지나는 직선인데 뭐 4,7은 여기가 4였고 여기가 4였으니까 뭐 이 밖에 있겠죠. 이 밖에 있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서 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잡아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가르고 싶으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겠죠. 대각선의 교점. 그러면 어디로 잡을까요? 0,4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하고 얘네 둘을 연결하면 대각선이 되는데 그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즉 이 대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된다. 그래서 결국 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 직선은 문제에서 준 4,7과 대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재보면 5분의 8이죠. 5분의 8.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니까 5분의 8x에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되나요? 5분의 8에서 1 빼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빼기 b를 구하죠. 얘에서 얘를 빼자 했으니까 정답은 1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그럼 이제 이 뒤에 있어요. 그림과 같이 A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 저러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D랑 E라 하재요. 그리고 이제 넓이의 B를 주고 나서 A의 값을 구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문제의 상황을 표시를 조금 해볼게요. A라는 점이 0,8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4,2고요. 그 다음에 C가 A,0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3x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4, 0이 되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뭐 이제 없네요. 자, 그럼 일단 지금 이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하고의 넓이의 비가 1대 6이라고 했는데 당장 넓이 조건을 이용할 수는 없어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D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까 해요. D의 좌표를 왜 찾아보려냐면 지금 이 직선은 이미 결정돼 있고 A, B를 지나는 직선을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직선 A, B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 건데 얘는 Y는 기울기가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에요. 그리고 Y절편이 8이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럼 내가 D의 좌표를 구하려면 방금 구했던 A, B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넘겨서 2로 나눈다고 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x에다가 더하기 2가 되나요? 넘어가서 반으로 나누고, 그죠? 이거 넘기시면 3x가 되겠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되면서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해서 마이너스 2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3이 빠지는 거니까 y값이 5가 되죠. 그래서 일단 D의 좌표가 마이너스 2,5라는 걸 찾게 됐는데 찾음과 동시에 이걸 느꼈어야 돼요. 이 D라는 점이 3분 AB의 중점이구나. 보이시죠? X좌표 평균, Y좌표도 평균이 됐으니까. 그러면 저게 지금 D가 중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 잘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전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있죠. BDE. 요 삼각형하고의 넓이의 비가 1대 6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대 6. 그러면 이 BDE라는 아이의 넓이를 S라고 쓴다면 전체 넓이는 6S겠죠. 6S.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5배의 S가 되면 돼요. 5배 S. 근데 이러한 보조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이 A라는 점에서 이 E라는 점까지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 이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 역시도 S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각형 ADEC의 넓이가 5S였는데 S만큼을 뺏긴 거니까 여기 있는 AEC라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는 4S가 되겠죠. 4S.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이 A1라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2S가 되고 오른쪽이 4S가 돼요. 즉,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2가 된다는 이야기죠. 넓이 비가 1대2인데 이 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이 1대2로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1대2. 즉, 바꿔 이야기하면 이 1라는 점은 얘랑 얘, 즉 B가 마이너스 4,2고 C가 A,0인데 얘네 둘을 연결한 성분을 1대2로 내분하더라 이 얘기네요. 그러면 좌표를 구해봅시다. 1라는 점은 3분의 A-8, 3분의 0이고 4가 되나요? 4. 이렇게 이제 2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점이 하필이면 요 직선 위의 점이죠. 대입하는 순간 이제 A의 값이 나오는 것 같아. 3배 X니까 A-8에다가 Y의 2배 3분의 8 그리고 빼기 4 하게 되면 0이 되겠고요. 따라서 A는 얘네 둘 넘기면 12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3분의 36에서 3분의 8을 빼게 되면 3분의 28이 A의 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기 중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19번으로 넘어갑니다. 19번. 역시나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고 곡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죠. 요렇게. 그리고 나서 뭐 B랑 Q랑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넓이의 제곱을 구하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생각을 잘 해보시면 결국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t를 이용해서. 어쨌거나 길이 표시를 하려면 좌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점,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아이들의 x 좌표하고 그 다음에 b, 이 b라는 점에 x 좌표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필요하겠죠. 여기는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쟤네 둘의 x 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알파하고 베타. 그럼 저 알파, 베타는 얘네 둘을 연립한 식 조금 옆에다 씁시다. x의 제곱 플러스 1과 x 플러스 t가 같습니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t 더하기 1.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뭐 일단 만만한 거는 근각에서 관계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1 되겠고 알파랑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t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베타였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직선으로 쓰는 게 낫겠죠. 베타 플러스 t 이게 y좌표 될 거고 이게 y좌표면서 여기다 또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얘 좌표가 0, 베타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는 x좌표가 알파인 점인데 동시에 또 이제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t라고 좌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좌표가 다 나오긴 했는데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니까 우리는 요 AB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AQB의 넓이하고 아래쪽 삼각형하고 넓이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Q의 넓이를 보시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0부터 베타까지 베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t에서 알파 플러스 t까지 얘네 둘의 높이 차를 높이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t는 지워질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마찬가지 이번엔 아래쪽 삼각형 ABP를 보시면 ABP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누구로 잡을까? 밑변 길이 이걸로 잡읍시다. 베타 빼기 이걸로 잡을까요? 이걸로 잡을게요. 이걸로 잡게 되면 알파 플러스 t가 밑변에 알파 플러스 t. 그리고 높이는 이번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높이로 하게 되겠다. 그죠? 자, 이제 이 둘을 더할 겁니다. 이 둘을 더할 건데 더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2분의 1 공통, 베타 빼기 알파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저걸로 이제 묶어서 계산하면 조금 편할 것 같지, 그치?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두신다면 얘는 2분의 베타 빼기 알파로 묶었을 때
묶었을 때 얘네 둘을 더하게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t 이렇게 돼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1이라 그랬으니까 대입하시면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하고 그리고 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 잠깐 보시면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t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저 이제 없애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또 내가 이런 애들을 알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을 변형하시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이었으니까 1 쓰시고 마이너스 4에 알파 베타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결국 4t에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그림상 이제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거니까 베타 빼기 알파 양의 제곱근은 루트의 4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s라는 놈이 2분의 1에다가 이거 먼저 쓸게요. t 플러스 1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 루트의 4t 빼기 3 이렇게 된다고요. 저렇게. 자, 이제 마지막 APBQ의 넓이의 제곱이 4분의 45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걸 제곱하면 4분의 45가 된답니다. 즉 4분의 1에 t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4t 빼기 3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이제 4분의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4분의 1과 여기에 4를 지워주시게 되면 t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4t 빼기 3과 45가 같더라요. 이제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물론 이제 전개해서 조립제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얘가 9 곱하기 5가 됩니다. 항상 이제 이런 걸 보려고 노력하면 조금 좋아요. 답이 2개는 아닐 거기 때문에. 보면 여기 제곱 있고 여기 제곱 있거든요. 그럼 여기 t 플러스 1하고 3이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값이 5가 되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가 2가 된다 해서 2번을 체크해 주셨으면 됐던 문제가 됩니다. 해서 주관식으로 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주관식 20번인데 이거 문항 번호가 이제 이어지니까 20번이고 어쨌거나 주관식을 보시면 좌표평면에서 저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x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얘를 a, 0이라고 하시면 거리가 같으니까 제곱해도 같겠죠. 제곱해 보시게 되면 a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16과 a 마이너스 5의 제곱에 플러스 1이 같겠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a제곱은 지워질 거니까 1차 밑으로만 전개하시면 6a 플러스 25죠. 25. 여기서는 마이너스 10a에 플러스 26이 됩니다. 상수랑 a 모아주시면 16의 a의 값이 1이 되겠고 a는 16분의 1. 그러니까 구하고자 했던 p의 x좌표가 16분의 1이라는 거는 금방 구하겠네요. 그죠? 주관식 2번.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하죠. 그럼 무게중심 구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시키는 거 착실하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의 좌표는 두 개 더하면 4분의 3, 4, 12의 마이너스 4, 4분의 3, 9, 27의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C의 좌표는 2,7 이렇게 되겠죠. 2,7 얘하고 A가 마이너스 4,1이고요. 그 다음에 원점 0,0하고 해서 얘네들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자고 했으니까 평균 구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합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y좌표 합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8 해서 저걸 정답으로 썼으면 됐던 문제입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 4차 방정식의 네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골라서 차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보기차 방정식은 x제곱을 하나로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먼저 보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보니까
1하고 4라는 계수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의 4승이죠. x의 4승.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하고 원래는 마이너스 8x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3개의 항이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될 거고 뒤에 게 2x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합차 공식을 쓰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2하고 해서 인수분해가 됐겠죠. 우리는 이제 실근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2차 계수 양수의 상수가 음수기 때문에 각자는 전부 실근을 가져요. 얘의 실근을 구하시면 1 더하고 넘겨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거고 이쪽은 계수만 가운데 게 부합 안 되기 때문에 1 풀마 루트 3이 근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을 알파라고 하자 했으니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빠지는 값과 가장 큰 걸 베타라고 하자 했으니 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베타에서 알파 빼시면 2 더하기 2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좌표 평면위의 두 점에 대해서 POQ의 이등분선과 PQ의 교점인데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POQ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P의 좌표가 3,4고요. Q의 좌표는 A,0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원점이고 있고요. POQ의 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이등분을 해서 여기 같게 만드시고 이 점의 좌표가 B,3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이제 A랑 B를 구해서 곱하라는 문제. 그러면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로부터 얘하고 얘의 비율은 얘와 얘의 비율이 되죠. 그죠? 근데 원점부터 3,4까지 거리는 5가 되고 원점부터 A, 0 두 놈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거리 A겠죠. A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 간의 비율 역시도 5대 A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P라는 점과 Q라는 점과 이 점의 Y좌표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A의 값을 일단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죠. 3이라는 애는 5대 A 내분점이니까 5 플러스 A 분의 곱하면 빵이고 곱하면 4A 요거네요, 요거. 그죠? 그럼 분모 넘기시면 4A하고 15 플러스 3A가 같은 거니까 A의 값이 15인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15가 되고 얘도 15가 됐어요. 이 비율이 지금 5대 15라는 이야기니까 1대 3 비율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1대 3 비율. 그럼 이제 3하고 15를 알고 비율을 아니까 B를 구해보시면 B는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15 그리고 3 더하기 3 해서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다 풀었죠? 얘랑 6을 곱하자 했으니까 정답은 90이 되겠습니다. 90. 자, 두 문제 남았는데요. 주관식 5번째 문제. X에 대한 연립부등식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 1번에서는 n의 값이 2일 텐데 일단 이거 정리부터 좀 합시다. 얘는 풀면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가죠. 20 더할 거니까 2 마이너스 n부터 2 플러스 n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얘는 또 하필이면 인수분해가 x 빼기 2에 x 빼기 n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n은 2일 때래요. 이렇게 하나의 값을 특정해주면 그냥 대입해 보시면 돼요. 대입. 그럼 n이 2가 되면 얘는 위에 게 0부터 x가 4가 되겠고요. 밑에 거는 n이 2가 되니까 얘는 x-2의 제곱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립부등식이.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너무나 당연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 그럼 모든 실수와 얘의 공통범위니까 결국 얘가 그냥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1하고 2하고 3해서 3개가 그냥 정답이 되겠네요. 3개. 뭐 1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2번이 문제인데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되고 싶대요. 근데 지금 2일 때는 몇 개죠? 3개 됐죠. 2일 때가 3개였어. 그러면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n의 값이 1이에요. n의 값이 1이야. 그러면 또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위의 부등식은 1부터 x가 3까지가 되고요.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얘는 못 겹치는 애고 얘랑 얘를 가지고 공통범위를 구하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10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 n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1일 때도 10개가 아니야. 2일 때도 10개가 아니야. 그러면 이번의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n의 값이 2보다는 큰 자연수여야만 하겠죠. 자연수. 근데 n이 2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제 이쪽의 경계값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연립부등식의 해를 다시 써보면 2-n부터 x가 2 플러스 n까지 하고 이제 n이 더 크게 되니까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의 표현을 한번 좀 해볼게요. 수직선에 얘는 2를 기준으로 해서 n만큼 벌어진 곳에 있는 애들이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2-n이 있고 여기에 2 플러스 n이 있고 이런 애예요. 그래서 이런 범위가 구성이 될 것이고 얘는 2보다 작답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는 범위가 되겠죠. n은 2보다 컸으니까 이 범위가 이제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n이 이거보단 작죠. 얘가 n에다가 2를 더한 경계값보단 얘가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은 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주게 된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공통 범위라는 것이 이만큼하고 요만큼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얘는 n부터 n 플러스 2까지잖아요. 그죠? 여긴 등호가 있고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선 n하고 n 플러스 1하고 2개밖에 안 나요. 2개. 근데 우리는 10개를 보장해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 8개의 정수를 갖다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 범위만 다시 써보시면 자, 저기 뚫렸어요. 이 빼기 n. 그리고 x가 2보다 작아. n이 자연수니까 얘 정수고 얘 정수죠. n이 2보다 크니까 얘는 지금 음수값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는 2에서 뭐 한쪽만 등호가 있는 거니까 2 빼기 n을 빼면 그냥 개수가 될 거고 그러니 그냥 n개 들어있는 거죠. n개. 뭐 사실 2에서 n만큼 왼쪽 오른쪽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튼 n개 들어있어요. 근데 8개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번의 정답은 8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괜히 막 어렵게 식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 문제로 가봅시다. 자, 주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좌표 평면 위에 3개의 점이 있고 AP랑 OQ의 길이가 둘 다 t랍니다. 자, 상황을 좀 표시해보면 일단 A라는 점이 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2,2 그리고 C가 2,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또 하시냐면 AP의 길이와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OQ의 길이 요 길이가 둘 다 t래요. 얘도 t고 얘도 t래요. 그럼 얘는 원점에서 t만큼 간 거니까 t,0이 되겠죠. 그 다음에 p는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여기 지금 y좌표가 2 빼기 t일 겁니다. 지금 r 말고는 다 좌표를 아는 상태.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것은 자, 일단 1번 보시면 t의 값이 1일 때래. t의 값이 1일 때 p, b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즉 얘부터 얘까지입니다. 근데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p의 좌표가 0,1이 되겠죠. 0,1. 그러면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직선 BP의 방정식은 그냥 바로 써버리시면 될 것 같고 y는
2분의 1이 기울기죠. 2분의 1의 x. 이거 그대로 y절편 쓰시면 되겠네요. 1번은 주는 문제고. 이제 2번 보시면 2번에서는 삼각형 RQB의 외심이에요. RQB. 요 삼각형의 외심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심을 D라고 했을 때 P부터 D까지, 이제 얘부터 이놈의 외심까지의 거리에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1번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괜히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직선 BP 있죠? 직선 BP의 기울기를 한번 재볼게요. 직선 BP. 그러면 지금 여기다 씁시다. B의 좌표가 2,0이고 P의 좌표가 0,2-t가 되니까 기울기는 2분의 t 빼기인가요? 미안합니다. 여기 2,2죠? 2분의 얘에서 얘를 빼니까 2분의 t라는 기울기를 가지게 돼 있어요. BP 직선이. 이번에는 누굴 구해볼 거냐면 어쨌거나 지금 내가 모르는 좌표가 R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일단 해야 돼. BP 구했으니까 AQ의 기울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 AQ의 기울기를 한번 또 재보면 이번에는 A라는 점은 0,2고요. Q라는 점이 t,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선을 직접 쓰셨어도 상관은 없고,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뭘 봤어야 되냐면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조금 특이해요. 어떻게 되냐?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얘네 둘이 수직이라는 거를 보실 수 있었으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라는 소리는 이쪽 각도가 90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90도. 그럼 나는 저 주황 색깔 삼각형의 외심을 찾아야 되는데 R쪽에 90도가 생겼으니 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BQ를 연결하는 선분의 중점에 위치하게 될 거란 얘기가 되죠. 그 중점을 D로 잡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좌표 또 나와 있으니까 얘부터 얘까지 중점의 좌표는 2분의 t 플러스 2, 0과 2니까 1 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보이려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구해야 했던 것은 PD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P가 0,2-t고요. 그 다음에 D가 2분의 t 플러스 2,1이라는 점인 거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제곱하시면 이거 그냥 제곱하니까 4분의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과 얘에서 얘를 뺄게요. 그럼 1 빼기 t의 제곱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t에 대한 2차 함수고 t는 당연히 지금 0보다 크겠죠. 그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보시면 4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4t의 플러스 4가 되겠고 이쪽은 t제곱 마이너스의 2t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4분의 t제곱과 t제곱해서 4분의 5t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죠. 플러스 t에서 이것 빼니까 마이너스 t가 되겠고 플러스의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언제 최소값을 갖냐라는 문제인 거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 대칭축의 방정식은 2a분의 b니까 2 곱하기 4분의 5분의 1 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러면 5분의 2가 되고 즉 t의 값이 5분의 2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얘가 5분의 2니까 뭐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데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입해보면 4분의 1에 t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더하면 5분의 12가 되니까 5분의 1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t면 5분의 3인 거니까 5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지금 3인 거니까
값이 25분의 36하고 25분의 9하고가 돼서 25분의 45라는 최소값이 되고 마지막으로 5로 약분하시면 5분의 9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었던 건데 직선을 볼 때는 항상 기울기를 위주로 생각할 거 해서 이제 수직 조건이 판단을 하시고 항상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떨어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